자, 이제 함수 단원 진도를 좀 나갈게요. 먼저 함수의 뜻에 대해서 함수가 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걸 좀 살피기 전에 우리 집합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두 집합 x, y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집합 x에 원소가 있고 집합 y에도 원소가 있는데, 그 집합 x의 원소를 집합 y의 원소에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만약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집합 x의 원소, 집합 y의 원소, 원소끼리 이렇게 가리키는 거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x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y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집합 대문자 x의 원소, 소문자 x가 집합 대문자 y의 원소, 소문자 y로 이렇게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집합 x의 원소, 집합 y의 원소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고, 그리고 함수라는 걸 본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그 집합 x의 원소에서 집합 y의 원소로 화살표를 가리킬 때 그 모든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로 다 이렇게 하나씩 가리킬 때 우리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게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f라는 기호를 이제 안 쓸 거야.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가리키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뭔가 이렇게 가리킬 때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x에서 출발해서 y로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은 집합 x의 원소 이렇게 쭈루룩 나열이 되겠는데, 집합 y의 원소 쭈루룩 나열이 되겠는데,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이 화살표가 결국 출발하게 될, 이제 왼쪽이 보통 화살표가 출발하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집합 x의 원소들 이 오른쪽으로 가리키게 되겠는데, 이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화살표가 나가는 쪽의 원소가 이제 싸그리 모아놓은 그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쪽의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한다 이거야. 정의역은 화살표가 나가는 쪽, 공역은 화살표를 받는 쪽에 대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집합 x에서 우리 집합 y로 원소가 이렇게 화살표로 대응이 될 때 이러한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 집합 y의 원소들이 이제 뭐 있다라고 쳐보자. 근데 있잖아, 이 집합 x의 원소에서 이 집합 y의 원소를 가리킬 때 이 집합 x에서는 반드시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야 돼. 화살표가 안 나가는 원소는 있을 수 없고, 여러 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어. 반드시 하나씩만 나가야 돼. 그럼 보자. 이 Y쪽에서는 화살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받는 쪽에서 화살표를 하나 받아도 되고, 2개 이상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안 받아도 돼. 함수가 구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이 정의역 쪽에서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화살표가 나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겠고, 그러면은 집합 y에서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그냥 받기만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치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치역은 뭐냐면은 우리 공역이라는 거는 이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치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집합 x로부터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정리하면은 정의역은 화살표가 나가는 쪽의 집합, 공역은 화살표를 받게 되는 쪽의 집합, 치역은 그 공역에서 실제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만 가지고 집합을 구성한 게 치역이다 이 얘기야. 그럼 치역은 더 작은 개념이겠지, 공역보다. 그래서 치역은 이제 우리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을 할 때
기호로는 우리가 y는 fx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y는 fx 그리고 이 fx를 우리가 x에서의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fx는 무슨 값? 함수값. y는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근데 여기 이 표현 해석을 해보니까 이 함수값, 즉 y값들을 우리가 이제 싸그리 모아놓은 것들, 어떤 것들만 이제 집합 x로부터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싸그리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예를 한번 좀 들어줄게.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하는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좀 그려보면은 1, 2, 3, A, B, C. 자, 이 함수 F라고 가정할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정의역은 화살표가 나가는 쪽에 원소들을 싸그리 모아놓은 것. 그래서 우리 1, 2,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리키게 되니까 나가는 쪽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서 공역은 어떻게 되게 될까? 공역은 우리 화살표를 받게 되는 집합이지 A, B, C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치역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대응관계가 자, 1이 A를 가리켜, 2가 B를 가리켜, 3이 A를 가리켜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우리가 집합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을 치역이라고 부르고 A, B만 써주면 되겠다. C는 안 받으니까 치역에는 포함시키면 안 되고 공역에만 포함시켜야 돼. 그리고 함수값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건데, 함수값은 결국 화살표를 받는 쪽에 대한 원소를 생각해주면 돼. 자, x가 만약에 1일 때, x가 1일 때의 함수값 fx는 지금 a를 가리키니까 a라고 볼 수 있겠고, x가 2일 때의 함수값 fx는 뭐야? b를 가리키고 있겠지. x가 3일 때의 함수값 지금 보니까 a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x에 이제 우리가 1, 2, 3을 이제 직접 넣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서로 같은 함수다. 두 함수가 있는데 둘이 완전 같다 이 얘기겠지. 이게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그리고 그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표를 나갈 때 있잖아. 그 화살표의 그 대응 있지? 모든 대응이 이제 다 일치해야 되는 함수의 그 조합을, 두 함수를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 함수가 만약에 같다, 만약에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두 함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등호만 붙여주면 되겠고, 밑에 예시를 들어줬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리고 두 함수는 fx는 x, gx는 x 세제곱으로 주어졌으면은 내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x가 1일 때를 보니까 f1은 1. 그리고 x가 1일 때의 g의 함수값은 g1은 1의 세제곱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값이 다 같다라는 거야. x가 마일일 때도 x가 1일 때도 함수값끼리 다 같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함수라는 거는 그 정의역에서 모든 원소들이 반드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야 된다. 많이 나가서도 안 되고 아예 안 나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 여기 대응이라고 나와 있네, 그지?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A가 2를 가리키고 B가 2를 가리키지만 C는 가리키지 않지? 이건 함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 두 번째 상황도 A는 1을 가리켜, B는 3을 가리켜. 여기까지는 좋은데 C가 2와 3을 동시에 가리켜. 이러면 안 되겠지? 함수는 반드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자 라는 거야.
그럼 함수가 되는 게 뭐인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다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는 상황. 그리고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는 상황이 되겠다 이 얘기야. 여기 Y쪽에 3은 화살표를 안 받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X에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문제를 볼 건데 함수의 뜻에 관한 문제를 보자. 자, 두 집합 X는 0, 1, 2가 있고 그리고 Y는 0, 1, 2, 3이 있는데 자, 다음 보기죠.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 저기요. X가 X-1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이 함수를 좀 그려서 상황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는데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왼쪽을 정의역, 오른쪽을 공역으로 보통 써줘. 자, 0, 1, 2가 되어 있고 0, 1, 2, 3이 되어 있어. 이 대응은 x에서 x 빼기 1, 즉 자기 자신을 하나 빼준 값으로 가리키게 되거든. 자, 0은 뭘 가리켜야 되겠어? 1 빼주니까 마이너스 1. 가리킬 수 있는 게 없네. 그 다음에 1은 1 빼주니까 0을 가리켜야 되겠고 2는 1 빼주니까 1을 가리켜야 되겠는데 지금 x쪽에 정의역 쪽에서 0이라는 원소는 아예 안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 자, 뒤에는 x가 절대값 x-1로 가리킬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줄 건데 자, 0, 1, 2, 0, 1, 2, 3 자, 니은은 빼기 1하고 절대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 빼 마이너스 1 절대값 빼 1 1에서 1 빼 0 절대값 0 0 2에서 1 빼 1 절대값 1 1 자, 그럼 얘는 x쪽에서 다 하나씩만 나가고 있지? 이거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x가 x제곱으로 이제 가리킬 때인데 자, x쪽 y쪽 자, 여기가 0, 1, 2, 0, 1, 2, 3 모두 되어 있는데 자, 제곱해서 우리가 가리키면 되겠다. 0제곱 0 1제곱 1 2제곱 4 못 가리켜. 그러면은 이 디귿은 함수가 될 수가 없겠다. 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리을부터 다시 한번 좀 써볼게. 자, 리을은 x가 x-1 전체제곱으로 가리키는 상황인데 0, 1, 2 0, 1, 2, 3 자, x에서 빼기 1제곱으로 우리가 가리킬 거 아니야. 자, 빼기 1, 마이너스 1 제곱 그냥 1 자, 빼기 1, 0 제곱 0 빼기 1, 1 제곱 1 그러면은 얘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얘는 함수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자, 좀 대괄호가 나겠네. 자, 저 기호를 우리 가우스라고 부르는데 가우스가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가우스가 이제 뭐냐면은 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수보다 일단 커지면 안 돼. 기본적으로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x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x랑 같거나 작은 무수히 많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우리가 고르라 이 얘기야. 가장 큰 정수. 예를 들어 보면은 가우스 1.1 1.1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뭐 1.0도 있고 0.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우리 1로 설정해 줘야 되겠지. 자, 만약에 0이라고 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무수히 많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몇이야?
그치? 자기 자신 0이 되겠지. 자, 여기서 조금 우리 주의해줘야 할 사항.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무수히 많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그치? 자기 자신. 자, 그다음에 봐봐.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같은 무수히 많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값이 커졌잖아. 작거나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로 잡아줘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2로. 자, 그럼 보자. 자, 플러스 1 해서 가우스를 해주래. 플러스 1 해서 가우스. 그러면은 자, 0, 1, 2, 0, 1, 2, 3이 있는데 결국에 플러스 1 해주면은 1. 가우스 1 몇이야? 가우스 1 안 나와있는데? 생각해보자. 가우스 1. 작거나 같은 정수. 그 중에 가장 최대의 정수. 그치? 자기 자신이 돼야 되겠지? 자, 1. 플러스 1 해주면 2인데 가우스 2 몇이야? 그 자체가 정수니까 자기 자신 2. 자, 2 더하기 1 해주면 3인데 가우스 3, 자기 자신 3 될 거야. 아, 얘는 그러면은 다 나가는 거야. 함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함수의 함수값과 치역에 관한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집합 x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 대시법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1과 7 사이다. 근데 x는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랬을 때 fx가 x-3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fx는 x가 홀수일 때는 x 빼기 3으로 계산해줘야 되겠고, x가 짝수일 때는 우리 아래 방식대로 계산해줘야 되겠는데, 이 함수 f의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이 집합을 좀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직접 원소 나열할 수 있겠지? 어떻게? 자연수니까 1, 2, 3, 4, 5, 6, 6개 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6개의 원소들이 이제 있어. 이 집합 x가 정의역이야. 그러면은 이 정의역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1, 2, 3, 4, 5, 6. 그럼 어느 쪽으로 이제 가리키게 될 거야. 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이 함수 f들 있잖아. 홀수일 때는 빼기 3,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래. 그럼 봐봐. 홀수일 때 빼기 3이잖아. 빼기 3 해주면은 마이너스 2. 자, 홀수일 때 빼기 3에서 그냥 홀수일 때 빼기 3에서 몇이야? 얘가 3 되겠지. 그치? 아, 빼기 3이니까 몇이 돼야 되겠어?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잘못 썼네.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2겠다. 자, 근데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플러스 1을 해주래. 그럼 조금 이제 칼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밑에 조금 면적에서 줄여줄게. 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 자,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6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겠지? 그럼 이 함수가, 이 화살표를 받은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치역만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은 치역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들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원소 나열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작은 순서, 작은 것들 좀 써주니까 마5, 마3, 마2, 마1, 0, 2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겠다 이거야. 자, 서로 같은 함수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집합 x,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가 보기와 같을 때 f는 g인 것을 봐라 라고 되어 있네. 자, 기억은 이제 fx는 x, gx는 x제곱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 우리 바로 그냥 그림 안 그려주고 그냥 바로 확인해 볼게. x가 마일이면 어떻게 돼? x가 마일이면은 f 마일은 마1, g 마일은 마일 제곱 1 되겠지? 자, f0 x가 0이면은 0이 되겠고 g0 얘도 이제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x에 1 넣어주니까 f1 1. 자, g1 1의 제곱 1. 자, 그러면은 이게 같은 값을 넣어놨을 때 그 함수 값도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x 값을 넣던 간에 항상 함수 값이 다 같아야 돼. 다. 근데 이 x가 0일 때 1일 때는 값이 같지만 x가 마일일 때 어떻게 돼? 다르지? 이게 하나라도 다르면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다른 게 등장하면은 바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니은은 fx가 x-1, gx가 x 플러스 1인데, 자, x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f-1은 빼기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1은 0 되겠는데, 자, 벌써부터 값이 같지가 않으니까 뭐 뒤에 있고 해볼 필요 없겠지? 그러면 다른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디귿은 fx는 절대값 x, gx는 x의 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치? 자, 얘는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x에 내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 g에다가 넣어 그냥 1 되겠지. 자, 0 대입 절대값 0, 0. g 0, 0의 제곱 0. 그 다음에 f1을 이제 넣어주니까 x의 1, 절대값 1, 1. g1, 1의 제곱 1. 확인해보면은 모든 구성이 다 같다. 이거는 우리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같은 함수니까 우리 f는 g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집합끼리 대응을 시킬 때 우리가 그 정의역에 있는 값 그리고 공역에 있는 값 이렇게 매칭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 좌표 평면의 순서상에 대입시키는 거를 우리 이 함수 f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무슨 얘기냐? 예시를 이제 밑에 들어놨는데, 집합 x가 1, 3, 5, 7, 집합 y가 2, 4, 2, 8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어. 1은 2, 3은 4, 5는 8, 7도 8. 그러면은 x가 1일 때는 2, x가 3일 때는 4, x가 5일 때는 8, x가 7일 때는 8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x가 1일 때 그 함수값 2잖아. 그래서 1,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x가 3일 때 함수값은 4니까 이렇게, x가 5일 때 함수값 8, x가 7일 때 함수값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주는 거야. 좌표 평면에 어떻게 나타내주냐면은, 좌표 평면 x축, y축을 그려주고 이 순서상 점을 찍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2다 로 대응시켜주고,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4다 로 대응시켜줄 수 있겠고, x가 5일 때 y는 8이다 로 대응시켜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7일 때 y는 8이다 똑같이 대응시켜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총 4개의 점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러한 방금 전의 상황, 이러한 상황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려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펜을 안 떼고 그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얘는 뭐 점만 찍긴 했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다,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알겠지? 만약에 그 정의역 x의 값이 이렇게 뭐 셀 수 있는 유한계가 아니고 무수히 많았다면은 우리가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힐 거여서
그 점들을 이어주면은 유도한 뭔가 선이, 직선이나 곡선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우리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보면은 함수는 정의역에서 반드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간다. 즉, 하나의 x값에는 하나의 y값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의 x값에는 하나의 y값. 하나의 x값에 여러 개의 y값이 대응이 되면 안 되겠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어떤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여기서는 x는 k라고 나왔어. 동일한 x값에 대해서 그 x값에 대응이 되는 그 함수값 y값이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되므로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x는 k라는 선을 생각해 줬을 때 x는 k, y축에 평행하지? 그러면은 반드시 이 함수랑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지만이 하나의 y에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도 되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x는 k라는 지점에서 교점이 두 개 생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y값이 등장하지. 그러니까 두 개의 y에 대응이 되는 상황인 거야. 이러기 때문에 이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로로 그었을 때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자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함수 따지는 방법, 세로로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나자. 알겠지? 자, 판별하는 방법 다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로로 그었을 때, 즉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교점이 하나씩만 나와야 될 건데, 원은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하게 그려주면은 하나, 그리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그지? 제가 반드시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로만 나와줘야 함수다 이 얘기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 세로로 그어주면은 교점이 아예 겹쳐버리니까 모습이 많은데 이거는 함수가 안 되겠지. 그리고 직선이 대각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세로로 긋던 간에 반드시 교점이 다 하나씩만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 있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등등. 이러한 함수들을 실제로 세로로 그었을 때 확인해 보면은 다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자, 그거를 확인을 해주는 문제가 나왔다.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인데, 함수인 거를 구해봐라 라고 했지. 자, 기억은 세로로 이제 그어볼 거야. 세로로 그었을 때 다 한 개의 점만 나온다. 얘는 함수다. 니은 세로로 그어보니까 두 개의 교점 생기네.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틱은 세로로 그어주니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네. 얘도 이제 함수가 아니다. 자, 리을 세로로 그어보니까 다 한 개의 점. 얘는 함수다. 미음 세로로 그어주니까 다 교점이 한 개네. 함수다. 비읍 세로로 그어주니까 다 교점이 한 개네. 얘도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구분 잘해줘야 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워보자.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 1대1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있잖아. 그 정의역에서 우리가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골라. 두 원소가 서로 달라.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가야 되겠지? 근데 화살표를 나갔을 때 그 오른쪽에 가리키게 되는 거기에 있는 값을 함수값이라고 불렀는데, 그 함수값이 둘이 다른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지금?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자. 여기에 x1, x2가 있어. 근데 있잖아, 얘네 둘이 가리키게 되는 함수값을 내가 fx1, fx2라고 해보자. 화살표를 가리킬 때 얘는 요렇게 가리킬 건데 있잖아. 만약에 이 집합 x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아줬으면은 그 두 원소가 가리키는 함수값이 반드시 다르다 라는 게 성립하면, 즉
둘이 같은 거를 가리킬 수 없고 서로 다른 것을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 1대1로 대응이 되는 함수다 이 얘기야. 우리 원래 함수는 이 y 쪽에서 받을 때 여러 개의 화살표를 받아도 무방했는데 1대1 함수는 그 모든 y 값에 있는 원소를 확인해 주니까 반드시 화살표를 하나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야 이거. 자, 이 표현 잘 알아내야 돼.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그리고 저 명제의 대우인 fx1이 fx2와 같으면, 즉 함수값이 같으면 x1은 x2와 같다. 우리 대우는 원래 명제와 결과가 같았지.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성립해도 우리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자, 그럼 1대1 대응을 이제 알아볼 건데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 게 요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되면은 1대1 대응이다 이 얘기야.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공역은 화살표를 받은 이 y값 전체를 얘기해 주는데 치역은 뭐야? 실제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원소로 구성한 집합이잖아. 결국 이 전체가 화살표를 받은 것들과 같다라는 얘기는 뭔가 여기 집합 y의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를 못 받은 원소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즉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공역은 그 치역과 같다라는 얘기가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항등함수. 자, 항상 같은 함수다라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리킬 때 있잖아. 이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자기 자신. 1은 1을 가리켜. 2는 2를 가리켜. 3은 3을 가리켜. 이러한 함수를 항등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생각해 줄 때 x에서 뭔가로 가리켜. 근데 가리킨 거 우리 함수값 fx로 쓴다라고 했지? 이 관계가 성립하잖아. 근데 항등함수일 때는 이 둘이 같다는 얘기니까 fx는 x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fx는 x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항등함수는 우리 항상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거든. 1대1 대응은 뭐였어? 1대1 대응은 모든 y 값을 이제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화살표를 이제 하나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니까 다른 놈을 못 가리켜. 그럼 y쪽에서는 화살표를 1대1로 대응해서 받았지. 여러 개 받은 게 없고 아예 안 받은 것도 없으므로 공역과 치역이 같고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상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동일한 하나의 y값만 다 싸그리 가리키는 거를 상수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상수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함수값이 어떤 상수 C로 결정이 되는 게 상수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좀 구별해주는 방법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조건 충족한 후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잖아.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림. 이 왼쪽이 그림 1, 2, 3, A, B, C거든. 1이 B를 가리켰고 2가 A를 가리켰고 3이 B를 가리킨 요러한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얘가 있잖아. 함수는 맞지? 왜? 지금 이 X쪽에서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나갔으니까 함수는 맞지? 근데 1대1 함수일까 생각해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왜? 1대1 함수가 뭐였어?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정역의 원소를 생각해줄 때 서로 다른 두 정역의 원소를 잡아줬을 때 그 둘이 가리키는 함수값이 다를 때였거든. 자, 봐봐. 1과 3은 똑같은 B를 가리키잖아. 정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같은 함수값을 가리키잖아.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1대1 함수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고 보니까 자 얘 보니까 1은 B, 2는 A, 3은 C를 가리켜. 그러면은 똑같은 함수값을 가리키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역은 지금 A, B, C, D 4개의 원소. 근데 치역은 뭐야? 화살표를 받은 것만 A, B, C만 되겠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이야 지금 가운데 되면. 자 그럼 1대1 대응은 정말 까다로운 조건인데 뭐냐면은 모든 원소가 이제 반드시 하나의 Y에 대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아야지만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정리하면은 1대1 함수는 Y쪽에서 화살표를 받을 때 많아야 하나 받는 거. 각각의 원소가 화살표를 많아야 하나 받을 수 있다. 한 개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1대1 대응은 무조건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제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1대1 함수인지 따지는 방법이 있어. 1대1 함수는 그 모든 y값들이 이제 많아야 하나 받잖아. x로부터. 그러니까 이 y값은 하나의 x로부터 화살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인지를 따지려면은 어떤 동일한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가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니까 하나의 x가 아닌 여러 개의 x가 대응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따져주면 되냐면은 아까 함수인지 따질 때는 세로로 그었던 거 기억나? 세로로 그어주면은 이 같은 x값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y가 대응이 되다를 따졌잖아. 1대1 함수 반대야. 하나의 y값, 동일한 y값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점이 대응이 되나, 즉 여러 개의 x값들의 대응이 되나를 따질 수가 있는 게 가로로 그어주는 거야. 그게 1대1 함수인지를 따지는 방법이다. 1대1 함수인지 따지는 거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하나의 점, 함수인지 따지는 거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의 점으로 생각해주면 돼. 자, 예를 한번 들어주니까 지금 이 2차 함수 코물선처럼 생긴 거는 가로로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이 나오니까 어떤 동일한 y값, k라는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나오므로 당연히 서로 다른 두 x값이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안 된다. 자, 얘 좀 주의해줘야 되는데 가로로 그었을 때 다 하나의 점만 만나기는 하는데 있잖아. 얘를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냐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그래프는 있잖아. 치역이 즉 y값이 뭔가 양수인 것들만 지금 나오지 않아? 양수인 것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공역은 뭐야? 실수 전체잖아. 즉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이긴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단 1대1 함수는 될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인지 따지는 방법이 가로로 그었을 때 우리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였잖아. 근데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은 그게 1대1 함수고, 만약에 공역과 치역도 같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공역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다. 어떻게 됐든 간에 y값들이 다 표현이 된다.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모든 실수가 다 표현이 된다. 교점도 다 한 개다.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좀 따져볼 건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되어 있네. 자, 1번 1대1 함수인 그래프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 1대1 함수 우리 어떻게 따졌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개의 점만 만나야 되겠지? 자, 기억부터. 자, 어떻게 가로로 긋든 간에 한 개의 점이니까 기억 오케이. 자, 니은 가로로 그어주면은 얘는 무수히 많은 점이 나오기도 하네. 니은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디귿 가로로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이네. 오케이. 1대1 함수다. 그 다음에 리을 가로로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이네. 오케이. 얘도 1대1 함수다. 자, 2번 1대1 대응인지 따져볼 거야. 1대1 대응이 돼주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돼.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나와야지만이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야. 근데 기억, 치역이 즉 y 값이 여기 음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고 다 나오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치역과 공역이 같겠다. 자, 니은은 따질 필요 없지. 1대1 함수 인 거 중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디귿은 음수인 거 있고 0인 거 있고 양수도 있다. 모든 실수가 다 표현이 되겠다. 근데 리을은 음수고 음수인데 y값이 0이거나 y값이 양수가 안 나오네. 그럼 치역은 음수인 것만 되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둘이 다르다. 그래서 리을은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 자, 3번 항등함수인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어. 항등함수는 그 정역에 있는 원소랑 이 공역에 있는 원소랑 둘이 같을 때거든. 그러니까 우리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x면 돼. 즉 y는 x라는 그래프 찾으면 돼. 뭐야? 그치? 여기에 있는 디귿이 되는 거 맞니? 직선이니까 1차 함수 형태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응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디귿만 되겠다. 상수함수인 것을 골라라. 상수함수, 우리 상수함수는 무조건 어떠한 x값이 되든 간에 하나의 y값만 나와야 되거든. 동일한 y값이 나오는 거 우리 뭐였어? 우리 하나의 y값만 나오는 거 우리 가로를 그어주는 거였어. 그래서 니은으로 보면 되겠다 이 얘기야.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얘 정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꼭 기억해야 돼.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px 플러스 q라는 1차 함수 형태가 있다. 자,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상수 pq에 대해서 pq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다. 우리 이 f라는 함수가 1차 함수 형태인 건 알겠지? 1차 함수 형태 어떻게 됐어? 1차 함수 형태 얘가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왔었지. 자, 근데 우리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 즉 공역이 y인데 치역도 y다 이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거. 우리 1대1 대응인 이 함수가 이 직선이 계속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 올라가게. 근데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정의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정의가 될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함수값, y값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을 거야. 여기도 뭔지 몰라. 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 y값은 우리 치역과 공역이 같으므로 0과 4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 즉 가장 작은 y값은 0, 가장 큰 y값은 4가 돼야 되겠다 이 얘기야. 자, 여기 y값이 0이다라는 건데 뭐 그림이랑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냥 보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준 게 0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0이다. 그리고 x가 1일 때는 4네. x가 1일 때는 4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p 플러스 q가 4가 되어야겠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연립을 해주면은 pq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연립해줘볼까? 연립해주니까 바로 이렇게 q는 2, p는 2가 될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함수를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우리 기울기가 양수일 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기울기 p가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 어떻게 하나요? 기울기 음수일 때 우리 어떻게 돼? 감소함수 형태잖아. 감소함수 형태. 내려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는 다시 한번 좀 그려보자.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일 때 그에 대응되는 뭔가 함수값이 있을 거고, 이때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여기잖아. 여기 어디야?
0이잖아, 0이. 그랬을 때 가장 큰 y값 4다. 그리고 가장 작은 y값 0이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x가 마일일 때 함수값이 4다. 그리고 x가 이제 1일 때 함수값이 0이다라고 생각해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립까지 해줘야 돼. 그럼 연립해준 식을 써볼까? 자, 여기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4. 그냥 p 플러스 q는 0이니까 동일하게 연립해주면은 아마 q는 2, p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알겠지? 얘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가 나오니까 조건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정리하면 있잖아. 우리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했으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x값에 대해서 가장 큰 y값이 나오는 거야. 즉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가장 큰 x값이 가장 큰 y에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가장 작은 x값이 가장 작은 y값에 대응이 되는 거야.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여서 가장 큰 x값에 대해서 가장 작은 y에 대응인 거야. 감소함수는 가장 작은 y가. 자, 가장 작은 x에 대해서는 가장 큰 y가 되게 될 거야. 반대로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1 넣어준 게 4. 다시 증가함수일 때는 1 넣어준 게 4, 마이너스 넣어준 게 0이다. 1 넣어준 게 4, 마이너스 넣어준 게 0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감소함수일 때는 1 넣어준 게 0, 마이너스 넣어준 게 4. 1 넣어준 게 0, 마이너스 넣어준 게 4다. 이렇게 바로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함수의 개수 문제를 한번 좀 볼 건데 두 집합 x, y가 있다. 다음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자, 1번은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2번은 있잖아.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1대1의 개수. 자, 그 다음에 3번은 상수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네. 상수함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잖아.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화살표를 하나만 나가줘야 되겠다라고 했지. 그래서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이 화살표가 나가. 몇 개 가리킬 수 있어? 처음에 3가지. B는 몇 개 가리킬 수 있어?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얘도 3가지. C는 몇 개 가리킬 수 있어? 얘도 3가지.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야. 왜 여기서 곱하기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얘도 우리가 가리켜야 되고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키니까.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해주는가? 자, 맨 처음에 A가 가리킬 거야. 가리킬 수 있는 거 몇 가지? 맨 처음에 3가지. 3가지. 그 다음에 B가 가리킬 때는 1을 못 가리키잖아. 왜? 1대1 대응은 반드시 화살표를 하나만 받는다. 그래서 가리킬 수 있는 게 하나줄은 2가지. 자, 그 다음에 C는 유일한 선택지 하나밖에 없네. 1가지.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상수함수는 이제 뭐냐면은 상수함수가 모든 x값이 다 동일한 y값을 가리켜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무슨 y값을 가리킬까? 가리킬 수 있는 가지수 3가지로 발휘해줄 수 있을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면 돼요. 자, 함수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 우리 가우스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다시 복습해볼까? 자, 가우스 x는 그 대괄호 안에 있는 수보다 절대 커지면 안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점수를 골라줘야 되겠다 이거거든.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저 이 x의 범위를 한번 따져볼 건데 어떤 n이라는 정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얘도 n도 정수, n 플러스 1도 정수잖아. 그러면은 우리 가우스 x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가우스 x는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근데 같거나 작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골라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가 예시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지? 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가우스 마이너스 2. 가우스 마이너스 2는 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은 뭐 많은 수를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게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기 자신. 근데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 이런 수를 잡아본다 하더라도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그 마이너스 1.5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여러 가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즉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에 해당되는 x의 범위에 어떤 x를 생각해 보든 간에 그 x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주면은 가우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 x를 어떻게 생각해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5 이런 것들 가우스 생각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x가 0이면 가우스 0. 자기 자신의 정수니까 0.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 0.5 생각해보면은 가우스 0.5. 0.5보다 같거나 작은 여러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0 되겠지?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x의 범위에 따라서 그 함수값, 가우스 x라는 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마이너스 2와 마일 사이 마이너스 2는 우리 등호가 있으니까 채워져 있고 마이너스 1은 등호가 없으니까 빠져있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동일한 함수값이 나오니까 동일한 함수값, 동일한 y값은 가로로 걷지. 근데 x가 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의 가우스값 마이너스 1. 그리고 0이 되기 전까지도 마이너스 1이다. 자, 동일하게 이제 0일 때부터 생각해주면은 똑같은 모양새가 나올 거야. 똑같은 모양새가 나올 거야. 똑같은 모양새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약간 계단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 어떠한 x든지 다 넣을 수 있고 치역은 우리 정수만 나오겠다. 정수만. 그지? 자, 이번에는 가우스 2분의 x를 생각해 볼 건데 저 2분의 x다 하더라도 있잖아. 우리 범위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여기가 지금 2분의 x가 된 거니까 여기 2분의 x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니까 이 2분의 x의 범위가 마이부터 마이 그리고 양변을 2 곱해서 x의 범위로 표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 양변을 2 곱해서 x의 범위 표현해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함수값 계산해와서 그림 그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이러한 그래프가 똑같이 계단의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거야. 알겠지?